이성으로 해결되지 않은 전대미문의 사건 앞에서 자신을 잃어가는 서태유는 스스로의 규칙을 버리지 않고 유력한 용의자 박현규에게 총구를 들이댄다. 그의 손에는 박현규의 무죄를 알리는 미국으로부터 온 유전자 감정 결과가 쥐어져 있다. 이렇듯 살인의 추억은 1980년대가 낭만적인 삶으로 차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과 광기의 추억이라고 속삭인다. 네, 매주 월요일에만 문을 여는 영준 책방. 오늘은요, 영화 살인의 추억에 대한 이상용 영화 비평가의 비평 중 일부분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요, 영준 책방의 책 주치이시죠. 중앙대 문헌정보학과 남영준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유, 그 눈이 펑펑 오는데 오시는 길 괜찮으셨어요? 네, 생각보다 미끄러운데 차가 없는 바람에 그래도 일찍 와 있었습니다. 아유, 네. 그렇군요. 다행입니다. 아니, 지난주 저희 영준 책방 이제 하면서도 그때 따끈따끈하게 청취자분들께 봉준호 감독의 이 기생충 아카데미 4관왕 소식을 전해드렸었어요. 네. 일주일이 지났는데 지금도 이 뒷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고 네. 지난 주말에 북미 극장가에서는 이 기생충이 오스카 효과를 톡톡히 누렸다고 해요. 네. 박스오피스가 아주 기록을 세웠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IPTV에서 기생충뿐만 아니라 봉준호 감독의 영화 다른 작품들 VOD 시청이 좀 많이 늘었다고 하던데 어떻게 교수님 좀 이렇게 지난주에는 못 보셨다고 하셨었거든요. 네, 보셨나요? 제가 영화를 영화관에서 보지 못하고요. 이렇게 짤방이라는 애들이 단편으로 해서 네. 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약간의 시나리오도 잠깐 들여다봤습니다. 네. 그래서 당장 어제 귀국하셨던가 이래가지고 어제 뉴스도 좀 보고 그러는데 하여간 이제 봉준호 감독이 지금 어쩔 수 없이 이제 코로나19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온 국민들이 심란해 하는데 이거를 한꺼번에 그냥 깨끗하게 청량감 있게 날려준 아주 좋은 소식이라 일주일 내내 이제 뉴스를 통해서 혹은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유튜브 이렇게 단편을 보면서 봉준호 감독의 작품을 거의 다 봤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많은 분들이 지난 일주일은 그래도 이 영화 기생충의 아카데미 수상 소식 덕분에 조금은 그래도 기분 좋은 느낌을 느끼셨는데 사실 오늘 이 사연의 주인공도 이 기생충 수상 소식을 보고 문자를 주신 거예요. 소개해드리기 앞서서 여러분께서도 실제로 이런 1:1 책 처방을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 방법 알려드릴게요.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여러분들 도석 청취자분들의 사연과 또 이럴 때 어떤 책을 읽으면 좋을지 이런 아니면 현재 여러분들의 감정 상태 어떤 일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지 이런 것들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맞춤책 처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메시지 샵 0945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고요. 예스앱 채팅창이나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으로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주인공 사연을 소개해드립니다. 0880 청취자님이에요. 봉준호 감독님의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4관왕에 오르니까 너무나 자랑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기생충 각본집과 스토리보드북 세트를 샀습니다. 근데요, 책을 바탕으로 영화가 되기도 하고 반대로 영화가 책으로 나오기도 하잖아요. 이 영화 책을 비교해가며 볼 수 있는 책들도 처방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라는 사연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영화 이제 기생충이 이제 오스카상을 석권해서 그 기쁨과 반가움이 애청자 사연으로까지 오리라고는 실은 전 예측은 못했어요. 근데 어쨌든 애청자께서 보내준 사연을 들여다보면 영화랑 소설이랑 서로의 역관계, 정관계 얘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소설이 영화화된 거는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네. 근데 영화가 소설된 거는 상대적으로 좀 적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영화가 소설로 된 것들 먼저 네. 얘기를 하면 지난주에 제가 소개해드린 파리대항도 소설이 영화로도 이제 된 건데 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저한테 익숙한 그러니까 소설이 영화화된 거는 제가 어렸을 때 봤던 영화입니다. 그래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영화인데 1939년도 영화인데 네. 혹시 이제 아나운서님 이거 보셨습니까?
저도 이 영화는 너무나 오래된 영화다 보니까 네. 자료 화면 정도로만 봤죠. 네. 뭐 예전에 뭐랄까요, 주말의 명화 이런 데서도 맞습니다. 나왔던 네. 것 같고 그리고 유명한 명대사가 하나 있잖아요.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떠오른다. 맞습니다. 네. 너무 오래된 영화라 이제 주말의 명화에서도 잘 해주지 않아요. 제가 보면요. 너무 오래됐는데 그런데 이제 그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를 제가 처음 소개시켜드린 이유는 이 영화가 1940년 제12회 미국 아카데미상에서 지금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처럼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감독상, 작품상부터 시작해서 8개 부분에서 이제 오스카 트로피를 받은 작품이에요. 그런데 이 영화가 마가렛 미첼의 소설인 것을 아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이게 제가 많이 좋아하는 영화이지만 너무 설명이 길어지면 제 연식으로 해서 이 뉴스 FM 청취자분들, 조현재 아나운서님이 진행하는 청취자들에게 신뢰가 될까봐 이 정도로 설명을 마치고요. 네. 다만 이제 아무튼 이 외에도 소설이 영화되어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작품은 무수히 많아요. 얼마 전에 개봉한 작은 아씨들도 네. 미국의 작가 이제 올컷의 장편 소설을 영화한 거죠. 아니 지금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저도 영화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게 원작이 소설이라는 네, 거고요. 네. 그리고 뭐 작은 아씨들은 많은 분들이 책으로도 더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뭐 지금 소설이 영화화된 작품들 보고 있는데 좀 유명한 작품들 몇 개 더 소개해 주실까요? 네. 이제 명절 연휴 때가 되면 이제 어김없이 안방에서 이제 그 TV를 통해서 방영되는 반지의 제왕이 대표적인 그 영화예요. 네. 이 영화도 이제 톨킨이 이제 쓴 소설을 영화한 작품인데, 3편, 그 중에서 이제 3번째 편, 그래서 왕의 귀환이라는 부제가 붙어진 반지의 제왕은 2004년 아카데미상을 받은 작품이고요. 네. 그때는 11개 상을 휩쓴 작품이에요. 네. 그래서 그냥 주연재 그냥 여쭤보면 네. 제가 좀 전에 이게 소설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 소설이 언제적 소설인지 혹시 예측하실 수 있겠어요? 반지의 제왕이요? 네, 네. 저는 영화로 먼저 접했기 맞죠. 때문에 네, 네. 해리포터 같은 경우는 소설을 접하고 나중에 영화된 맞습니다. 거를 이제 네. 봤는데 네. 글쎄요. 2004년에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았으면 네. 그쯤 아닐까요? 네. 근데 실은 1954년에 처음 출판됐어요. 그러니까 정말 오래됐네요. 네, 그러니까 한 70년 가까이 된 작품이죠. 근데 이제 2004년에 나왔으니까 60년 정도 지난 다음에 소설이 영화화된 겁니다. 근데 그냥 재미있게 말씀드리면 요새 신년 초에도 그렇고 이제 구정 지나서 우리 투자에 관한 얘기 많이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책으로 돈 버는 방법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대표적인 사례가 책에 투자해서 돈 벌 수 있는 대표적인 책이 이 반지의 제왕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럴까요? 이 반지의 제왕 이제 초판본이 이제 1권서부터 3권까지 합본이 네. 대략적으로 한 미국 달러로 한 4만 5천 불 정도 하고요. 네. 저자 사인이 이제 들어가 있는 건 6만 달러. 그리고 우리나라 돈 한 7천만 원이 넘는 거죠. 네. 근데 반지의 제왕 이전에 원래 이제 스크립트본이라 해야 될까 먼저 쓴 소설이었어요. 요새도 네. 영화로 이제 나오고 있는 건데 이제 호빗이란 네, 네. 영화인데 그것도 원래 톨킨이 반지의 제왕 이전에 쓴 책이에요. 근데 그거 초판본은 대략 저자 사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한 11만 달러를 넘습니다. 1억이 넘는 거네요. 네. 그래서 초판본을 잘 챙기면 네. 엄청 큰 재산이 옵니다. 그래서 라디오 들으시는 청취자분들도 혹시 네. 주변에 우리나라 초판본도 굉장히 비싸요. 그러니까 책의 단행본이라든가 정기간행 출판본 혹시 주변에 있으신지 혹은 뭐 고향집 부모님한테 가서 할머니나 할아버지한테 가서 한번 찾아보시면 네. 이게 큰 돈이 됩니다. 이게 갑자기 지금 이 얘기를 들으니까요. 왜 그 몇 년도에 나온 500원짜리 동전, 100원짜리 그렇죠, 동전 그렇죠. 가치가 그 500원 액면가보다 훨씬 크다 뭐 이런 얘기들 가끔 전해드리곤 하는데 이렇게 초판본으로도 재테크가 네. 될 수 있다는 사실 좀 재밌기도 한데요. 네. 저도 한번 좀 찾아봐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근데 왜 하필 이 반지의 제왕 초판본이 이렇게 좀 크게 거래가 됐을까요? 일단 뭐 세월이라는 값이 있죠. 그다음에 이제 초판본이라는 희귀성도 존재하지만 근데
반지의 제왕이 전 세계적으로 흥행을 해서 영화 만들어준 피터 잭슨 감독의 덕분이라고 전 생각해요. 그러니까 피터 잭슨이 무려 이제 50년이라는 시간, 60년의 시간을 건너서 소설 반지의 제왕을 자기의 영화의 모티브로 잡아서 영화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리고 세계인의 사랑을 받게 만들었고 그 많은 소설 중에서 잭슨 감독이 고른 이 책이, 이 소설이 실제적으로 영화를 만들어내는 감독의 뛰어난 안목 덕분에 이 초판본 값이 덩달아 오른 거죠. 아니 근데 이 50년이 지난 작품을 영화화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는 물론 감독이 영화를 잘 만들고 그런 수많은 이야기들 중에 이 이야기를 픽했다는 것도 있겠지만 반대로 그 예전에 쓰여진 책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영화화했을 때 전혀 손색 없는 작품이라는 이야기이기도 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소설이 갖고 있는 작품성이 나름대로 영화에 그 인기에 나름 좋은 그 영향을 미쳤다고 좀 봐져요. 그러니까 반지의 제왕이라는 것 자체가 20세기 영미문학의 10대 걸작, 그러니까 판타지 걸작성에 손꼽히는 소설이자 고전으로 평가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2001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약 한 1억 권 이상의 소설이 단행본이 판매되었다는 거는 그 스토리가 지금 아나운서님 말씀하신 대로 구성이나 전개가 굉장히 단단한 것을 그 인정한 작품이라고 그럴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작품을 오늘 소개시켜 드린 건데 봉준호 감독이 상대적으로 얼마나 대단한 건가라고 말씀드리면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은 이런 그 1억 권이 팔린, 그러니까 독자가 1억 명이 있는 그 소설책으로 출발한 게 아니잖아요. 즉 팬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팬덤이 없는 가운데서 자기가 이런 아카데미상 사관왕까지 갔다는 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에 애청자님도 기생충 이 수상 소식에 각본집하고 스토리보드를 샀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생충이야말로 역으로 영화가 소설을 이제 판매하게 만드는 이런 그 아주 좋은 모델이라고 할 수 있죠. 아니 근데 영화가 이제 뭐 상영이 되고 나서 각본집과 스토리보드북이 출시되는 경우가 종종 있긴 한데 어떤 영화들이 이런 걸 좀 출간을 할까요? 일단 뭐 모든 영화가 다 스토리보드라든가 이런 뭐 시나리오집이라고 불리는 각본집이 판매되기 위해서 출판되는 건 아니고요. 이런 것이 나왔다는 것 자체는 그 영화가 흥행에 또 하나는 작품성에 인정을 받았다는 것을 말하죠. 즉 수요가 있는 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소개한 거는 이제 그 실제 작가는 김광림 작가이지만 봉준호 감독과 심성보 님이 각색한 살인의 추억을 아까 소개를 부탁드리고 도입부에 그 한 부분을 설명한 겁니다. 저희 영준책방 오프닝 이제 멘트로 이상용 영화평론가의 비평을 읽어드렸는데 요것도 이 시나리오 집에 있을까요? 그 시나리오 집에 이제 이 살인의 추억이라는 이 작품에 대한 어떤 우수성을 설명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상용 감독 그 평론가 얘기를 하면 이러한 성공, 즉 흥행의 성공은 원작의 힘이라기보다는 변형의 주체인 감독들의 역량이 주요하게 발휘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 즉 각색은 원작이 갖고 있는 감정을 오히려 해칠 수도 있다고 전 봐져요. 그렇지만 역으로 아주 멋지게 각색이라든가 나름대로 각본을 했다는 거는 원본을 더욱 빛나게 할 수 있는 마술과 같은 감독의 힘이라고 전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소설이 갖고 있는 이제 아름다운 문장들을 스크린을 통해서 더욱 빛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마술을 부린 사람들이 감독이라고 전 생각해요. 그래서 영상미의 극대화라는 것을 보여준 봉준호 감독의 마술이 있는데 이걸 한번 그 책에서 살인의 추억에서 뽑은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아나운서님께서 읽어주시죠. 눈앞에 넓게 펼쳐진 들판이 보인다. 세상의 끝과 같은 어둡고 황량한 들판. 바람소리 가득한 들판 가운데 논두기로 나란히 앉아있는 여자들의 뒷모습. 모두들 벌거벗은 모습이다. 끄트머리에 조그맣게 앉아있는 소연. 바람에 날리는 짧은 머리. 등뼈가 도드라질 듯 가냘픈 체구.
태윤을 바라보듯 살며시 뒤돌아보는 소현. 무표정한 얼굴, 말없는 눈동자. 아니 이게 너무나 표현이 세세해서요. 네. 그리고 또 그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그 하나의 커다란 장면에 저희들이 쳐다보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그려져요, 머릿속에. 제가 요 모습대로 한번 상상을 하면 제 머릿속에 이제 그려봤어요. 네. 근데 이러한 장면들은 이제 새벽 안개 속을 배경으로 이런 장면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음산한 가을 오후에 석양 아래 조금은 쓸쓸하게 감객에게 보여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 보여지는 걸 어떤 감정을 어떤 관점을 감독이 우리 관객들에게 보여질까라는 건 오로지 감독의 판단이고 결정이잖아요. 그런 판단의 연속이 우리 관객들을 스크린 속으로 빨아들이게 하는 마력, 마술 같은 것이 진짜 봉준호 감독의 능력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아니 이 시나리오집, 각본집을 보면 네. 왠지 영화의 매력에 좀 더 빠지게 네.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네. 교수님 직접 지금 2개 다 보신 거잖아요. 네, 네. 어떠셨어요? 실제적으로 저는 봉 감독의 작품 해석과 표현력이 한편의 그 시적 능력, 해석력을 타고난 사람이 아닐까? 물론 제가 이제 그 오스카상을 받아서 이렇게 더 좋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그냥 제가 하나 이제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냉정하게 이제 문장력을 봤을 때는 이제 이 시나리오 2편을 다 보면서 요번에 그 봉준호 감독이 각색상도 받았거든요. 네. 유심히 보시면 각색상이 실제적으로 감독하고 같은 경우가 거의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각색상을 받았다는 거는 시나리오를 쳐다보고 해석하는 능력에 대한 그 실력, 어떤 그 어떤 마력이 봉준호 감독이 이미 갖고 있구나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라서 저는 각색상의 봉준호 감독의 오스카상 수상이 절대 우연이 아니라고 봐져요. 그래서 기생충을 보시지 아직 못한 그 애청자분들은 네. 실제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그 기생충의 시나리오 보드집을 보는 것도 추천하지만 이 살인의 추억 이 그 시나리오 이 책을 네. 한번 보시고 가면 네. 봉준호 감독이 어떻게 작품을 해석하고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어서 훨씬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 소설의 매력과 영화의 매력 또 둘 다 느껴보고 싶은 분들께 이런 방법을 추천해 주시는 건데요. 네. 한 권 더 추천해 주신다고요. 네.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건 봉준호 감독의 이런 어떤 그 쾌거에 애청자들께 제가 이제 문헌정보학하고 책을 이제 업으로 담고 있으니까 네. 작은 아씨들이라든가 오만과 편견이라는 그 소설책으로서 아주 그 이름이 난 그 명작들이에요. 이런 명작들을 소설과 영화를 어느 거를 먼저 보듯인지 꼭 2개를 비교하면서 보시면 네. 굉장히 재미있는 영화를 볼 수 있는, 그다음에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새로운 시각으로 영화를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오늘 영화 책에 대한 이야기들 함께 했는데요. 러브스토리 OST죠. 프란시스 라의 스노우 플로릭 띄워드리면서 남영준 교수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교수님 다음 주도 책 처방 기대할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